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스포츠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 정부의 정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맨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기는 좀 뭐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요거를 좀 진단해보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자, 책자에 자세히 썼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 스포츠 외교 현장을 보면은 지금 현재 IOC 현장을 중심으로 스포츠 외교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IOC 현장과의 네트워킹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또 ANOC 총회가 10월에 열리는데 이것도 약간 약한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벌써 세계 골프협회 회장, 그다음에 탁구협회 회장, 세계 스키협회 회장을 전부 스웨덴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NOC 회장, ANOC 사무총장도 스웨덴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네트워킹 면에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OCA도 마찬가지입니다. OCA가 지금 사실은 2023년에 선거가 있는데 현 회장 셰이크 아마드 알파드 알사바는 지금 스위스에서 결국에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지금 없고 이제 인도의 명예 회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받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2023년에 OCA 총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헤게모니를 잡는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보면은 벌써 IOC원들이 3명씩 돼 있고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한국은 현재 이 4월까지 11명의 IOC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격은 딱 3명이고요. 3명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유승민 IOC원 그리고 이기흥 회장이 전부 나이와 그다음에 임기 제한으로 인해서 2024년이면은 IOC원이 한국에서는 제로 시대가 옵니다. 물론 이제 이기흥 회장의 경우는 1년이 남아서 연결한다고 그러지만 또 셰이크 회장이 돼갖고 오는 제한적인 IOC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IOC원 제로 시대를 탈피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에는 이제 개인 자격이 돼야만이 지속적으로 이제 스포츠 외교를 펼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은 스포츠에 관한 그랜드슬램 탑 5, 이 동학의 올림픽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FIFA 월드컵 요거를 다 치른 나라가 한국 포함해서 5개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6번째입니다. 우리가 5번째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30년 내에 이 모든 4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는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이게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이제 남북한 2032년에 올림픽을 이 남북한 공동 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도 없고 국제 정보도 없고 네트워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호주에 넘겨준 참 눈뜨고 그냥 보내는 토마스 바 IOC 원장도 사실은 이 한반도에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습니다. 받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허무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2036년을 앞두고 36년을 유치하도록 지금부터 유치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국제 스포츠 외교나 이런 거에 싱크탱크가 없다. 그다음에 정책도 없고 이번 정부에서도 스포츠 외교나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에 대한 공약은 한 줄도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교류를 하려면 스포츠가 매개체인데 스포츠를 매개체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그러니까 스포츠가 매개체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좀 현재 좀 문제입니다. 한국 스포츠 외교 현주소를 보면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1년에 ANOC 총회를 하겠다고 원래 2020년 가져왔는데 취소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86년, 2006년에 2번 치르고 3번째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독도 문제, 코로나 오고 등등 스포츠 외교에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2021년에 개최된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서 못한다고 취소했다가 겨우 다시 이제 금년에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ANOC 총회를 3번 치르면서 ANOC 기군의 집행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분과위원도 없고. 이게 우리 스포츠 외교 현주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구에서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를 치르고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또 FIFA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은 최소한도 그 기구에 집행위원이나 부회장이나 분과위원들이 실무자들이 전부 포진되는데 우리는 그냥 거저 잘 치러서 주기만 하고 우리는 레가시가 없었다. 얻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스포츠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는 기브만 하지 테이크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대회를 치를 때는 잘 치렀다가 아니라 치르고 나서 우리가 그 기구의 어떤 그 스포츠 외교 인맥들을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것도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제 스포츠계의 친한 인맥이 소멸이기에 있는데 적극적인 인맥 활동이 부재하기 때문에 또 새로 되고 나면은 그분들이 이 현 세계에 있는 그 기존의 스포츠 인맥들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기고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났냐면 도쿄 올림픽 때 16위, 베이징에서 14위, 경기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진천 선수촌 등등에서 투자는 많이 하는데 투자 대비 우리는 또 심판에서 또 억울한 것도 당하고 이것이 스포츠 외교의 부재. 그래서 이미지와 평판이 동시 하향 곡선을 치르고 있는 현 이 시점을 지금도 안일하게 보고 그냥 올림픽에서 뭐 성적이 나빠도 좋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탈피해야 된다. 미국도 메달 하나로 해서 도쿄 때도 뉴욕 타임즈가 미국이 메달 하나로 1위에 올라가니까 전부 대서특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못 싸워도 좋다. 그냥 잘 치러라. 그리고 이상한 거 올림픽 선수촌에다가 선수촌에는 국기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다 이상한 거 뭐 범이 내려온다. 뭐 신에게는 12줄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좀 이 국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너무 올림픽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거를 해갖고 그걸 이제 정책으로 해서 선수단이 성적도 나빠, 평판도 나빠, IOC에 찍혀, AOC 총회 뺏겨, 그랬다가 굴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 갖고 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왜 전문가 그룹을 전부 이제 이 편가르기로 해서 다 듣질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체육회는 어떤 사조직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장이나 이런 걸 맡은 사람이 또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제안에 한꺼번에 하면은 사실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이 선거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냥 뭐 무작위로 해갖고 그냥 뭐 인기 투표로 하지 말고 이것도 선진국처럼 정말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검증위원회에서 그 후보들을 갖다가 잘하고 또 이 대한체육회장 우리는 대한체육회라고 하지만 올림픽위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문 체육이 너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뒤쳐져서 그냥 따라가고 밖에 나가면은 베트남 이런 수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체육회장 자신 그 선출 방식도 바꾸고 그다음에 그래서 진짜 이 리더십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1년 평가를 해보고 단면 평가해서 이분들한테 상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잘했으면 다음에 또 이게 올려서 CEO 개념으로다가 체육회장이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국 체육이 발전하고 이 선수들이 불이익도 안 받고 스포츠 외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가 돼갖고 그냥 적당히 하면은 된다는 식으로 해서 한국이 언제부턴가 너무 국제 무대에서 허우적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3명씩인데 한국은 그냥 시한부 IOC원 2명 갖고 있다가 2024년 되면은 제로 이렇게 된 그리고 지금도 대책이냐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할까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죠. 유승민 선수위원이고 2024년에 끝나는데 그럼 2024년에는 예를 들면 뭐 박인비라든지 누가 이제 선수위원으로 또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승민 선수가 노하우도 전수하고 그래갖고 우리 한국 내에서 누가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선수를 선수위원으로 또 빨리 연결시키고 또 유승민 위원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해서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IOC 위원을 어떻게 뭐 딴 거로 어떻게 좀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개인이 뛸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다 좀 도와서
이거를 좀 활용하게 하고 또 대한체육회장은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자기의 그 승계할 사람들을 또 어떤 그 인재를 갖다가 좀 개발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쌓아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세워야 되는데 그렇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적인 유산인데 정선 세계 최적의 스키 다운힐이라고 국제 스키연맹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부 다 환경단체에서 다 원상복귀한다. 이런 그 아주 굉장히 엉뚱한 발상을 해갖고 지금 IOC나 모든 동계 스포츠에서는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시아에서 이렇게 정선처럼 좋은 다운힐 코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선 군수가 얘기해서 결국에는 스키장 시설에 그 관광 시설화 해갖고 곤돌라하고 뭐 그거만 좀 잠깐 살렸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한다. 이거 정말 세계적인 스키장을 갖다가 다운힐을 그대로 그냥 사장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고 그러니까 이 유산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문제 알파인 슬로프가 해체 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문제가 아주 지금 단편적으로만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깊습니다. 또 이거를 처리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외교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7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는데 월드게임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은 비올림픽 종목의 올림픽은 월드게임을 이거는 예산이 한 600억이면 다 치릅니다. 그리고 신설 경기장을 치르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경기장만 쓰는 데는 월드게임 같은 유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독려하는 어떤 그 리더십이 좀 아쉽다. 그다음에 이제 2032년은 그렇게 허무하게 내줬지만은 2036년에는 올림픽을 이 전 세계 도시들이 지금 2번, 3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올림픽도 하고 나서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서울시에 맡겨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체육인들이 이걸 해야죠. 그리고 서울시는 거기에 이제 대표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또 2030년은 이제 규정에서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FIFA 월드컵은 그 대륙에서 한번 치르면은 연달아 2번은 못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카타르에서 하기 때문에 2026과 30년은 아시아 대륙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년이면은 어떻게 하냐? 중국과 일본과 어떻게 연계해서 남북한이 이걸 공동 유치하느냐, 아시아판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하다가 또 정치인들이 월드컵 유치합시다. 그러면 그때 달려들면은 체육인들은 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28개 하계 올림픽 종목 세계 선수권대회를 연도별로 또 시도별로 해서 이거를 경기장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전략적으로 세워서 세계 선수권대회를 차근차근 또 부산이 2024년에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를 한다. 그러면 창원이나 또 광주나 또 전주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어떤 세계 선수권대회를 하겠다 해서 돌아가면서 전국 시장을 하듯이 세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종목별 국제연맹에 우리 인원들, 우리 그 실무자들도 거기에 분과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한국이 전 세계 스포츠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새 정부가 이런 것을 좀 현재로서는 아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두보를 마련하고 임원이 전부 다 배치되도록 인적 레가시가 가장 좋은 레가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 이 스포츠와 경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람이 없이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또 은퇴 선수들도 그냥 뭐 일자리 창출하는 뭐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람과 이걸 같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전문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제연맹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 판정이 왜 자꾸 억울하게 되냐면은 거기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지 않는데 그런 면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OCA 아시아 스포츠를 판도로 하는 OCA 본부가 리더십 주도권 탈환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잠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고 이 심판이면 심판이고 또 우리 메달리스트들 중에서 스포츠 외교관 자질이 높은 사람들 후보들이 많은데 이번 잔들을 한국 스포츠 외교 센터라든지 스포츠 외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개발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을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는 이런 것도 생겨야 되고 미래 스포츠 국제 역량 강화 포석으로 NOC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합쳐져 있지만은 이 스포츠 외교나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KUC는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서 전 세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과 올림픽이 합쳐졌다는 데가 뭐 여러 개 있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올림픽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체육회가 거기에 달라붙는 형상이 전 세계 현상인데 100%. 근데 우리나라만 대한체육회가 NOC를 그냥 뭐 할 수 없이 올림픽에 나가야 되니까 그냥 뭐 이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또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태연한 지배 구조도 개선하고 그래서 ESG를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태연한 그 지배 구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란 말은 우리가 이럴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지속 가능한 ESG를 좀 살려서 좋겠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삼성이라든지 우리 리더십들도 IOC 위원장과 지속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약하다. 그래서 이제는 2050년이 되면은 세계 2강이 되도록 물론 이제 스포츠가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